7월 24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오늘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뉴스 집중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개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특히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문무일 후보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찬반 여부에 대해 확답을 피했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선서를 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말로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와 각오를 밝혔습니다. 검찰의 중립성, 투명성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우려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 오로지 진실만을 보고 지침없이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특히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검찰 단계에서 보완 조사를 하거나 새로운 걸 찾아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거는 직접 수사를 통해서 특별 수사를 통해서 사회에 있는 부정부패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특별수사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훼손이 집중되지 않았느냐는 검사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까칠한 질문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검찰의 특별수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이 취임하게 되면 특별수사에 관해서 정치적 중립을 이룰 수 있는 방안, 제도적인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특히 이른바 거악 척결을 위해선 검찰의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한 겁니다. 문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인 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말로 찬반 확답을 피해갔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 문무일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검찰의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개혁 국면에서 조직 안정 차원의 의례적인 발언인지 실제로 검찰의 방패막이가 되겠다는 건지 문 후보자의 발언 진위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문건 등과 관련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묻는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해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우 전 수석은 관련 질문에 오늘도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이어서 이철규 기자입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섰던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 당시 삼성 관련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지난번에 다 답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질문엔 아예 답변도 안 하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우 전 수석이 지난번에 다 답변드렸다고 한 말은 지난 17일 캐비닛 문건의 존재를 아는가라는 질문에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는 답변을 지칭합니다. 알 수가 없다는 말을 다 답변드렸다고 한 겁니다. 한마디로 모르쇠로 일관한 겁니다. 특검은 해당 문건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한 뒤 문건을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내일 열리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던 이모 검사 등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실제 문건 작성 여부와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우 전 수석이 재판을 받던 시간, 국회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선 우 전 수석 재수사 여부를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자, 우병우 라인이 아직도 검찰에 살아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범죄 단서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출신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특히 우 전 수석의 이른바 황제 소환 사진을 언급하며 문 후보자를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팔짱을 끼고 있었던 사진. 후보자님도 보셨죠? 네, 저도 그 사진을 보고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국민들은 그 사진을 보면서 정말 검찰이라는 집단이 자체 개혁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문 후보자의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일단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은 열어둔 셈입니다. 실제 재수사와 추가 기소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오늘 열린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검찰 개혁 문제가 초점이 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위한 5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민변이 제안한 5대 과제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 정부기관의 탈검찰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제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직접 판단을 요청하는 재정 신청의 확대 등입니다. 민변은 검찰의 비정상적인 권한 독점과 자의적인 권한 행사가 사회적 이슈에 대한 편파, 왜곡, 과잉, 축소, 은폐 수사로 나타났고 그 결과 검찰이 모든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며 대대적인 검찰 개혁을 통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 안 된다. 로인사이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문무일 후보자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 보니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둘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이 아주 확고한 것 같아요. 예, 문 후보자의 이런 입장은 지난 21일에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건데요. 네. 당시 답변서를 통해 문 후보자는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네.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오늘 열린 청문회에서도 문 후보자는 검사가 경찰의 수사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 네. 부정부패 해소를 위해선 검찰의 특수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해서 검찰 수사권 유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문 후보자 답변서 보니까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OECD 국가 등 검찰 제도를 둔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찰이 기소 기능과 수사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던데 진위를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다른 나라들은 실제 어떻게 돼 있나요? 네, 먼저 대표적인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은 검찰을 수사의 주재자, 또 사법경찰관은 검찰의 연장된 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사법경찰관은 검찰의 연장된 팔이다. 이게 뭐 어떤 의미인가요? 네, 한마디로 일선 수사는 경찰이 하지만 네. 검찰은 그런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일단 독일의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 또 수사 종결권까지 아울러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표면적으로는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예, 표면적으로는 그런데요. 네. 그렇지만 독일 검찰은 수사 전반을 장악해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고 네. 대부분의 사건은 사법경찰을 통제하는 선에서 그치고 네. 우리 검찰과 달리 자체 수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 독일 검찰은 수사 인력이 아예 없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사권은 있는데 수사 인력은 없다. 이건 뭐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점이 우리 검찰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인데요. 네. 독일 검찰도 명목상으로는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네. 이는 수사 지휘권 차원의 수사권이지 실질적인 수사는 경찰이 한다고 보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실제 독일 경찰은 치안 유지나 일반 범죄에 대해선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또 진행할 수 있고 네. 정치 경제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나 사건들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뒤 검찰의 수사 서류 등을 송부하면 검찰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네, 뭐 직접 수사를 해야지 기소를 할 수 있다는 문무일 후보자의 답변과는 결이 좀 많이 다르네요. 예, 관련해서 독일에서는 경찰이 사실상 수사에 이른바 주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법적으로도 수사권까지 부여되면 네. 경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고 또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네. 수사 지휘권의 확보 차원에서 법적으로는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되 실질적인 수사는 경찰이 진행하는 것 정도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한국과는 오히려 정반대네요. 뭐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의 명목상의 수사권을 줬다는 건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영미법 국가는 어떻게 돼 있나요? 네, 미국 형사소송법에는 일반적인 수사 주체나 수사 개시 권한에 대한 명문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네. 대부분의 주 형사소송법에서 경찰 등을 치안관으로 규정해서 네. 그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네. 또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 증거 수집 등의 수사권을 경찰의 권한으로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네. 뭐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사 종결권 역시 명문 규정은 없지만 네. 경찰이 사실상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뭐 수사 개시와 종결도 경찰이 독자적으로 한다고 하면 미국 검찰은 무슨 뭐 어떤 일을 하나요? 뭐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것 역시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미국 검찰은 뭐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미국의 검찰은 소추 기능을 전담하고 네. 화이트 칼라 범죄 등 독자적이거나 추가 검찰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네. 미국 검찰은 그때도 직접 수사를 개시하기보다는 네.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미국 검찰이 이처럼 수사 개입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당사자주의인 형사소송 구조 때문인데요. 네.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할 경우 검사는 공소관이면서 또 동시에 증인이 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말이 좀 복잡하고 많이 어렵네요. 네,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네. 미국의 형사재판은 공판 중심주의가 철저히 확립돼 있어 모든 네. 증거는 법정에서 직접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데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는 것도 미국 검사의 수사 개입이 드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검찰 진술 조서가 법정에서 바로 증거로 쓰이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못하니까는 검찰이 뭐 직접 수사나 뭐 이런 거 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는 뭐 그런 얘기네요. 네. 그러면은 일본은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일본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 직원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및 증거를 수사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네.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검찰의 수사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경찰과 검찰 양측에 다 수사권을 주고 있는 거네요, 일본은? 네, 1차적으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네. 검찰이 필요한 경우 보충적으로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데요. 네. 물론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에 직접 개입해 수사를 지휘하지는 않습니다. 네. 또 일본 검찰은 자체 수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네. 이러한 검찰의 독자 수사는 고도의 법률 지식이 요구되거나 네.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사건에만 한합니다. 네, 뭐 다른 나라들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오래 고민하고 뭐 고민한 끝에 그런 지급의 제도들이 정착됐을 텐데 뭐 우리나라처럼 수사 안 하면 뭐 기소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벽을 칠 게 아니라 좀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촉발된 전국 법관 대표회의 제2차 회의가 오늘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대법원장에 재요구하기로 의결했는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석대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오늘 제2차 회의를 열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를 다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차 회의 결과 추가 조사를 요구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이 교각사료의 우를 범하지 말라며 거절한 사안에 대해 다시 추가 조사를 의결한 겁니다. 이와 관련 판사회의는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 결의 수용 거부는 의혹을 증폭시켜 사법행정권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게 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양 대법원장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판사회의 측은 그러면서 신뢰받는 사법행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사법행정권 관련 의혹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판사회의가 오늘 대법원장에게 촉구한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추가 조사 결의를 수용해 판사회의 현안조사 소위원회에 조사 권한을 위임해 달라는 것. 다른 하나는 즉시 조사자료 원본을 보존 및 제출하고 컴퓨터와 저장 매체의 보존 조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판사 블랙리스트가 담겨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컴퓨터 등에 대해 법원 행정처는 손을 떼고 모두 판사회의에 넘기라는 사실상 최후 통첩입니다. 판사회의 측은 다만 추가 조사 재요구는 오는 9월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방침입니다.
가는 대법원장이 아닌 오는 대법원장에게 한 번 거절한 대법원장이 아닌 여지가 있는 신임 대법원장과 새로 판을 짜보겠다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그 밖에 오늘 판사회의에선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사법개혁 차원에서 법원 바깥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원 행정처를 대신할 사법평의회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1, 2차 두 차례에 걸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사법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찻잔 속 태풍에 그칠지 법원 안팎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핵심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변호사 개업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전관 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 4대 최고위직 전관은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2년간 제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이 지난해 11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임명권자인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법무부는 내일 오전 9시 30분 인천공항에서 재정착 난민제도에 따라 국내에 들어오는 미얀마 난민 가족 30명의 입국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의 추천으로 입국하는 이들은 앞으로 난민 인정자 지위를 받고 국내에서 거주 자격 비자로 체류할 예정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오늘 베트남 호치민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15명, 변호사 등이 공단 김천본부와 법문화교육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단 법률구조사업 현황 등 한국의 법률구조제도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네, 7월 24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